이상한 알베르게 원 274페이지 13번째 날 아이스에서 카스타냐레스까지.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30분을 조금 넘기고 있었다. 나는 자고 일어난 차림새 그대로 답변지를 받기 위해 데스크로 달려갔다. 심지어 밤사이 베개에 머리카락이 눌려 엉망이었다. 어제 질문 카드를 작성해서 냈는데 답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알베르게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 뒤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찾아서 나에게 건네주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숨을 고르며 봉투 속에 든 답변지를 꺼내 적힌 내용을 읽어 나갔다. Answer. 당신은 명상을 왜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호흡에 집중하고 잡념 없이 평온함에 이르기 위해 명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잡념이 올라오는 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잡념이 바로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잡념은 그냥 떠오르는 것도 떠오르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떠올랐나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이 떠올랐나요? 누군가와 싸웠던 일이 떠올랐나요? 내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옛 친구가 떠올랐나요? 명상하려고 앉으면 이런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흔히들 잡념이라고 하지요. 이 잡념이 바로 당신에게 주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화두입니다. 명상에서 얻는 이 화두를 통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의논하며 연구해보고 풀어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명상은 당신이 현실에서 무엇을 화두로 잡고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명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가지고 잘 풀어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인생을 밝혀줄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잡념이 하느님이 주는 힌트이고 화두였다고? 답변을 읽자 명상센터에서처럼 생각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기 시작했다. 잡념을 물리치려고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었던가? 평온함과 안정을 찾으려고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럼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명상에 대한 상식은 다 잘못된 것인가? 극도의 혼란이 찾아왔다. 순간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친구 따라 몇몇 명상센터를 다녔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가는 곳마다 공통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잡념을 가라앉히라는 것이었다. 그때도 최고의 명상은 아무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휩싸여 샤워실로 들어갔다. 샤워를 마친 후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 앉아 명상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답변지의 글이 눈앞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힌트?
하느님의 선물, 우리의 인생을 밝혀줄 열쇠, 한 단어 한 단어가 큰 울림으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 울림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페이스북에 얼른 포스팅했다. 페이스북, 잡념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순례길 취재 12일째, 저명한 명상가의 세미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 밑에서 오랫동안 수행했고 영국의 유명 대학 박사라는 분의 명상 지도 내내 나는 많은 잡념이 떠올라서 괴로웠다. 심지어 나는 명상 초보자도 아닌데 그러다 어젯밤 묵었던 질문 알베르게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 잡념이 내가 풀어야 할 화두였던 것이다. 그동안 명상을 하며 평온함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가. 그때마다 떠오르는 잡념들로 또 얼마나 괴로웠던가. 그런데 그 잡념들이 화두이자 하느님이 준 선물이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없애려고만 했으니 계속 답답했던 것이다. 답변지 사진을 찍어 올리고 포스팅을 마쳤더니 그새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렀다. 방송국 입사 동기 상욱이었다. 곧 댓글도 올라왔다. 페이스북 댓글. 상욱, 수연아, 글 잘 읽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구나. 내가 요즘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스크랩 해갈게. 한국은 지금쯤 잘 시각인데 이렇게 SNS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이 친구가 요즘 생각이 많은 것 같았다. 나는 이번 답변지를 받고 무척 혼란스러웠는데 이렇게 내가 올린 글에 공감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왠지 기분이 좋았다. 어제 늦게라도 질문 알베르게로 옮기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가 있는 곳은 카스타냐레스였다. 지도 앱을 찾아보니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나는 이틀 연속으로 질문 알베르게에 묵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배낭을 메고 체크아웃하러 로비로 내려가면서 문득 로스 아르쿠스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기부했다던 세라의 말이 생각났다. 여기에도 기부함이 있을까? 데스크를 살펴보니 세라의 말대로 기부함이 있었다. 기부함이 정말 있었구나. 어떻게 바로 코앞에 있는 기부함을 보지 못했을까? 세라는 단번에 발견하고 기부까지 했는데 어이가 없었다. 나는 평소 PD로서 관찰력이 좋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기부함을 여태껏 발견하지 못했다니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내가 답변지에만 꽂혀서 기부함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놀라움은 이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많은 울림과 일깨움을 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나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까지 모두 담아 기부했다. 그리고
알베르게 주인에게도 소중한 답변을 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개운한 느낌은 처음이었다.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다음 목적지를 향했다. 아침 순례길은 조용했다. 10여 분 동안 걷는 내내 단 한 명의 순례자만 보였다. 아헤스를 벗어나 걷다 보니 어느새 다음 마을의 표지판이 보였다. 나는 특이한 조형물이 길가에 서 있는 한적한 시골길을 카메라에 담았다. 마을 초입에서 잘 익은 토마토가 그려진 레스토랑의 간판이 시선을 끌었다. 나는 레스토랑 앞에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토마토 빵으로 만든 하몽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하고는 잠시 눈앞에 펼쳐진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올라,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인사를 건넸다. 올라, 인사에 대답하며 고개를 돌려보니 덩치가 크고 인상이 좋은 중년의 남성과 아담한 체구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사과 한 개를 건넸다. 한 입을 베어 먹으니 달았다. 여성은 사과를 맛있게 먹는 나를 보며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신은요? 우리는 브라질에서 왔어요. 한국인이라면 당신도 태권도를 할 줄 아나요? 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일단 대답했다. 네, 어릴 적에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도 태권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유소년 대표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애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아들이 태권도를 연습하는 영상을 내게 보여주었다. 새하얀 도복에 품띠를 맨 소년이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긴 다리를 날렵하게 올리며 발차기 하고 있었다. 와, 잘하는데요? 그렇죠? 하하, 태권도 코치도 우리 아이가 제법 재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당신을 보고 왠지 한국인인 것 같았는데 역시 맞았군요. 중년 여성은 자신의 아들과 태권도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도 이때다 싶어 카메라를 꺼내들고 그들 부부에게 승낙을 얻어 인터뷰를 시작했다.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고 밝지만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많이 허약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 여러 운동을 시켜보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브라질에 태권도 바람이 불어서 아이에게도 배워보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권도를 해보더니 매우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태권도 수업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인지 아이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다 보니 항상 자신감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신감도 생기고 성격도 밝아졌어요.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달리 예의도 바르고 친구들을 잘 챙겨주는 배려심도 생겼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도 제법 형 노릇을 잘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 꿈이라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답니다. 아주 기특해요. 태권도를 가르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허허. 인터뷰하는 내내 중년 여성은 태권도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흐뭇함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은 미소 띤 얼굴로 간간히 맞장구를 치며 부인의 이야기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아드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터뷰를 마친 뒤 한국인으로서의 뿌듯함이 느껴졌다. 기사를 통해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기는 했지만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그 이야기를 들으니 높아진 태권도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기분 좋은 인터뷰였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 돌아보니 에드리안이었다. 에드리안이 반가운 기색으로 손을 흔들며 바쁘게 걸어오고 있었다. 수연, 어떻게 된 거야? 페이스북 메시지만 남기고서 가버리고. 미안, 어제 명상 세미나에서 명상할 때 잡념이 심하게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이스에 있는 질문 알베르게로 숙소를 옮겼어. 질문 알베르게? 응, 스티브 헨리에게서 받은 답으로는 내 고민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거든. 에드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사실 명상 세미나에서 그다지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 스티브 헨리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갔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질문 알베르게가 어떤 곳이야? 그곳은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답을 받을 수 있는 곳이야. 그래? 답을 주는 사람이 명상의 대가야? 글쎄, 답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 누군지 모른다고? 응, 나도 궁금해서 알베르게 주인에게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더라고. 그저 다음날 아침에 답변이 담긴 편지 봉투만 전달받았을 뿐이야. 누가 답을 주는지도 모르는데 질문한다고? 그런 답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답변을 읽어보면 정말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카스타냐 레스로 갈 거야. 거기에 질문 알베르게가 있거든. 에드리안, 너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보면 어때? 카스타냐 레스? 에드리안은 지도 앱을 열어 위치를 확인했다.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에드리안이 말했다. 카스타냐레스면 부르고스에서 가깝네. 잘됐다. 어차피 나도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아서 부르고스에서 이번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했거든. 한번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네 말을 들으니 퍽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글만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잖아. 우리 그 사람의 정체를 한번 확인해 보자. 너도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고 했잖아. 나도 질문 알베르게에서 답변을 주는 사람이 궁금하던 차였어. 그런데 나는 에드리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귀가 솔깃했다. 나도 질문 알베르게에서 답변을 주는 사람이 궁금하던 차였다. 그래서 나는 에드리아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귀가 솔깃했다. 그래, 나도 만나보고 싶기는 해. 좋아, 그럼 카스타냐레스로 가볼까? 에드리아는 신이 난 듯 앞장섰다. 그는 마치 호기심에 가득 찬 소년 같았다. 나는 에드리안을 따라 카스타냐레스로 향했다. 익숙한 로고의 질문 알베르게가 보였다. 이번 로고는 청록색이었다. 그리고 유난히 아래쪽의 받침 부분이 도드라져 보였다. 전에는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로고는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네. 그때 에드리안이 나에게 물었다. 수연, 이 로고는 뭐야? 로고 속의 이 글자는 무슨 뜻이야? WH? 사실 로고가 어떤 의미인지는 나도 잘 몰라. 나도 무슨 뜻인지 데스크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다만 질문 알베르게에는 항상 이 로고가 있었어. 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은빛 샹들리에가 질문 알베르게를 찾아온 순례자를 반겨주었다. 데스크로 가자 알베르게 주인이 방긋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데스크에는 질문을 넣을 수 있는 상자가 있었고 그 옆엔 질문 카드가 놓여 있었다. 체크인 하는 동안 에드리안은 신기한 듯 위아래 좌우로 계속 알베르게 안을 훑어보며 연신 감탄했다. 수연, 여기가 정말 알베르게야? 여긴 내가 지금까지 묵었던 알베르게와는 완전히 달라. 웬만한 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워. 그리고 숙박비는 왜 이렇게 저렴해? 정말 이곳은 특별한 곳 같아. 나도 생장의 질문 알베르게에 처음 묵게 되었을 때 무척 신기했어. 순례자 여권을 보여주어야 숙박이 가능한 것은 여느 알베르게와 같은데 말이야. 나는 체크인을 마치고 방키와 함께 순례자 여권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알베르게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에드리안에게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실제로 알베르게에 와서 보니 누가 답변해 주는지 더 궁금해졌어. 수연, 얼른 질문 카드를 써보자. 2층 복도를 지나 배정받은 방으로 가보니 이전과는 다르게 2인 1실이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질문 카드를 펼쳐놓고 작전 회의에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6시에 답변지를 준다고 했지? 그러면 오늘 밤 누가 답해주는지 지켜보자. 어떻게 지켜볼 건데? 로비 한쪽에 소파가 있던데 거기서 1시간씩 교대로 자면서 밤새우면 되지 않을까? 잠이 오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면 되잖아. 글쎄, 그렇게 한다고 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알베르게 주인은 아니라고 했다며? 수연, 그런데 질문 카드에 뭐라고 쓰지? 뭐라고 쓸까? 우리는 누가 답변을 해주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까? 아니야, 이건 너무 속 보이는데? 똑같은 것을 질문해 보면 어때? 여기서는 같은 답변을 해줄지 궁금하잖아? 여기서는 어떤 답변을 해줄지 궁금하잖아? 누가 더 답변을 잘해주는지도 보고 설마 같은 답이야 주겠어? 뭐 아무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아무거나 빨리 적어봐. 어차피 우린 답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한 거니까. 그때 방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와 보니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푸른색 옷자락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에드리안이 부르는 소리에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수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방금 누가 지나간 것 같아서.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네. 저 분명히 닫은 것 같은데. 덜 닫았나 보지. 그리고 여기 우리 말고도 순례자가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누가 지나갈 수도 있지. 빨리 질문부터 적어봐. 너는 질문 안 할 거야? 나는 답변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지. 질문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도 썩 내키지 않고. 그러니까 수연, 네가 질문을 써봐. 나는 에드리안의 재촉에 질문 카드를 적었다. What is your question? 저는 명상할 때 잡념이 올라와서 집중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잡념들이 떠오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명상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에드리안과 나는 침대에 누워 소등되길 기다렸다가 조용히 일어나 1층 데스크로 내려갔다. 로비 한쪽에 소파가 보였다. 밤이 깊어서인지 알베르게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에드리안은 소파 옆 스탠드 램프를 켠 후 블루투스 이어폰 한쪽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혹시나 사람들을 깨울까봐 그는 내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음악이라도 듣자. 안 그럼 금방 졸릴지도 몰라. 우리는 일부러 헤비메탈을 틀었다. 이어폰을 통해 강렬한 비트가 고막을 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강렬한 사운드조차 고요한 밤 기운과 어우러져 차츰 자장가로 변하기 시작했다.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노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고 보니 잠이 일시에 쏟아졌다. 헤비메탈과 함께 카스타냐 레스에서의 밤이 깊어갔다. 289페이지입니다.